그러니까 광주 애들이, 예, 광주 애들이 이쁜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가 그 예인들이 많아서, 연예인들이 많은 거, 옛날부터 광주가 예향이었잖아, 예향. 전주 광주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광주가 예술의 도시였다고, 옛날부터. 그리고 이게 광주가 옛날에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쁜 기생들이 많았을 거라고. 그래서 이 유전적으로, 예, 유전적으로 이 광주에 미녀들이 모였던 거야. 그래서 이 미녀들, 예술인들이 많고, 미녀들이 모여서, 이 구하라도 광주, 전주 태연. 그렇구만. 옛날에 여러분, 기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요. 조선의 기생은,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라합 나오잖아요. 라합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렸잖아. 아닌가? 라합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거기 라합이 나와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살려주는 여자거든요. 근데 그 여자를 우리나라에서는 창녀라고 번역을 해요. 창녀 기생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종의 이 사람이 사업가였던 거예요. 여성 사업가. 그러니까 그런 이 유학, 여행자들의 숙소를 운영하는, 여행자 숙소를 운영하는 여주인이었던 거야.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가 기생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몸 파는 여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기생이 몸 파는 게 본업이 아니야. 조선의 기생은 소위 전문직이었어요. 조선의 여성으로 태어나서 글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리가 기생밖에 아니었어. 몰라요? 황진이라는 드라마 보면 나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자가 마음껏 시를 쓰고 글을 쓸 수 있는 게 반가에서도 못하게 하고, 왜냐면 반가에서도 시집가면 수놓으라 그러지. 글 쓰고 이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허난설원 일찍 죽잖아, 속상해서. 허난설원, 그리고 이 신사임당,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독특한 사람들이야. 일반적으로 양반가의 여자들이 수놔놓고 바느질나 하라 그러지. 이 시 쓰고 작품을 남기고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 조선의 여류 문인들은 기생이었어. 조선의 여류 문인들, 조선시대의 그런 이 노랫말들, 시조, 이런 것들이 다, 황진이의 시조가 얼마나 대단한데. 조선시대 최고의 명품이라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지, 지금 평상시 그거예요? 방송? 네, 평상시 방송 발성이 너무 나오고 시끄럽지? 아니, 시끄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생이 되려면, 조선시대의 기생이 되려면, 모든 예술 있잖아. 모든 춤. 칼춤이나 북춤이나 모든 춤을 다 출 줄 알아야 되고, 모든 악기, 가야금, 검은고를 다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조를 지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림도 잘 그려야 돼. 시서화에 능하고, 그 다음에 창을 잘해야 되고, 악기를 다 다루면서 이 춤도 잘 춰야 돼요. 그래서 만능 연예인이었던 거야. 조선시대의 기생은 만능 연예인이자 여류 문학가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 기생의 지위가 왜 우리는 기생을 몸판 여자인 줄 알잖아.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기생은 몸만 팔았어요. 일제강점기는 정말 유학, 술 먹고 놀면서 몸 파는 게 기생이야. 일제 기생은. 그래서 조선의 마지막 기생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대잖아. 그러니까 일본 기생은 이쁘게 몸만 팔면 돼, 화장하고. 그래서 이게 조선의 기생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생에 대한 잘못된 개념, 그러니까 우리 조선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기생의 자녀 그러면 막 되게 우습게 하시는데, 이게 그 당시에 예술인들이었어. 전문 예술인. 이것도 우리 역사의 숨은 부분이지. 전주 쪽에도 그런 이 여성 문인들이 많았어요.
나 이 얘기 처음 듣지? 허난설어는 양반이야. 양반가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허난설원이 그렇게 글 짓고 글을 쓰고 막 시조를 짓고 이러니까 불행했어. 허난설원 동생이 허균이잖아. 그 허균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홍길동을 지은 이유가 누이의 죽음 때문이에요. 이 누나가, 그러니까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여자 형제였는데 이게 아주 이 사람이 글을 잘 쓴 거야. 그래가지고 시 짓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는 거야. 왜냐면 여자가 글을 하는 걸 양반 가문에서 용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글을 배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허난설원이 굉장히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일찍 요절했어. 허준은 무슨, 허준 나와. 손들어! 허준은 동의보감. 허균이 홍길동전. 요즘에 드라마에서 사극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사극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잘못돼 있어. 허구도 섞여 있고 사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경리가 되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진실을 그러니까 팩션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우리가 가령 난 추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 냈다고. 추노라는 게 조선이 굉장히 노비들을 아주 잔혹하게 다룬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선의 노비들의 입성이 안 좋으면 그 양반이 욕먹었어. 그래서 노비를 잘 먹였다고. 그리고 외거 노비는 일반 자영 노비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그거는 기록에도 있지 않아요? 기록에 있어. 그래서 그 조선의 노비가 추노에 보면 굉장히 막 비참한 노비 생활을 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게 조선이 인본 사상이었기 때문에요. 노비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월급을 받았던 건 세경을 받았던 머슴인데 조선 후기에는 머슴이 많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노비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노비 문서가 있는 게 노비고 머슴은 세경을 받았던 임금 노동자였어요. 예.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 드라마들이, 그러니까 소위 뉴라이트 이 종자들이 그 돈 돼서 만든 드라마들이 굉장히 안 좋게 이 역사를 아주 안 좋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도 보면 맨 여자들이 밤에 투기 질투만 하고 거기 나온 왕들 다 등신이잖아.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옛날에 드라마를 했는데요. 거기 나온 왕들이 전부 등신이었어. 그리고 맨 여자들의 후궁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맨날 정신머리 없는 놈들로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후궁이 누구냐? 야당 당수야. 후궁들이 중전이 가장 중요한 여당 당수고요. 후궁이 야당 당수예요.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여러 정당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여러 세력을 아우르면서 어느 계파에 후궁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 후궁이랑 그 연관된 신하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현왕후 장희빈 인현왕후가 김태희 진짜 장희빈 인현왕후가 막 숙종과의 사랑은 나발 장희빈하고 인현왕후가요. 장희빈은 남인의 당수나 마찬가지였고 남인을 대표하는 세력이었고 인현왕후가 서인을 대표하는 세력이었어. 그래서 한 번은 인현왕후가 쫓겨나고 한 번은 장희빈이 쫓겨나 이러잖아. 먼저 장희빈이 쫓겨났어. 그 다음에 장희빈이 돌아오면서 인현왕후가 쫓겨나잖아요. 이게 서인하고 남인이 정권을 쥐는 과정이야. 서인이 권력을 잡으면 장희빈이 쫓겨나고
남인이 권력을 잡으면 인연하고가 쫓겨나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당시 조선이 이 조선왕조 500년의 후궁과 중전이 그냥 막 몸으로 로비하고 이런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은 명확한 정치 세력이었어요. 정치 세력. 그래서 정순왕후라고 정조를 죽인 여자, 그 여자가 그 영조의 마지막 중전이었잖아. 그게 당수였다고. 정조를 죽인 당수. 그년이 그 당수야. 내가 제일 저주하는 년이 그년 아니야. 그년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비만 욕하잖아요. 근데 민비보다 나쁜 년이 정순왕후야. 그년이 정조를 죽여서 조선왕조가 망하게 되는 거야. 조선의 세도 정치 되는 거 그거 정조 죽여서 그런 거라고. 그게 정순왕후 그 나쁜 년이야. 어쩌라는 거. 대군 여자 나가. 강퇴.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요. 예. 뭐라 그러나. 그래서 이 후궁들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드라마들이요. 사실 그때, 조선왕조 500년이 언제야? 전두환 때 아니야. 전두환 때 우리가 매일 드라마 봤던 게 조선왕조 500년이거든요. 그 전두환 때 권력자들이 누구냐고. 친일파들이야. 친일파들이 권력을 잡고 조선왕조 500년이란 역사를 온갖 간신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역사, 후궁의 치맛복에서 등신 같은 왕들의 역사로 그린 거야. 올바른 역사 소적 없어. 망치부인 방송과 EJ, 그리고 역사 라디오 그날 이걸 들어. 예. 네. 제 요청은 그런 이슈가 되는 드라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시고 리뷰를 해주시면 괜히 시청률 올라가. 예. 그래서 뭐라 그러나 조선왕조 500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인식.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다음에 조선 백성의 눈으로 본 조선왕조 500년 이러면서 아주 썩을 놈들로 그려지잖아. 나쁜 새끼들이야 이거. 그거 가짜 역사야. 그게 친일파들의 역사야. 친일파들이 우리의 역사를 아주 더럽게 만든 거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저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직진하나? 빠지지 말고 직진을 계속 하세요. 잠깐. 여기 갑자기. 여기서 신호를, 그 표지판을 보시고, 요 앞에서 지금 이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라는 거야. 근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는 계속 국대전으로 해서, 서울 유성 분기점. 그냥 서울로 가, 서울로 쭉 가. 그래서 세종에서 중구를 타면 되는데, 중구를 타면 딱 좋은데. 예. 속도 안 걸렸으면 안 걸렸다. 여러분 있잖아요. 역사책을 뭘 봐야 되냐 이러시는데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들이 하나의 책으로 나온 게 없어요. 한 권의 책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다 단편적이고 조각조각 나온 이야기들을 내가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하여튼 역사학자들마다 입장이 많이 달라요. 보는 시각이 다르고. 근데 이이화 선생님, 이이화 그분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중에 굉장히 관점이 좋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이화 선생님이 쓰신 역사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홍구 선생님이 쓰신 대한민국사 그거 읽어보시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역사책 2권. 예. 예. 그때 우리 스티커 사주신 분이 달콤 윤호님인가? 스티커 사주신 분이 4글자였는데. 달콤 윤호님 맞아요? 스티커 사시면
그 우리 저기 뭐야 스피커 사주신 달콤 윤호님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예. 지금 좀 대전하고 약 1km. 한홍구 선생님 책이 어렵죠. 그니까 솔직히 내가 얘기해줄게. 역사책 다 재미없어. 역사책 재미없어. 그니까 누구 책 봐야 돼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고. 권해주면 재미없다 그러잖아. 재밌게 보는 거 약 맨날 있어요. 500m. 장박에서 드라마 서울 동대장 어디까지가 방면으로 사실은 영국에도 되게 재밌어요 사실. 그렇지. 어디까지가 오겠지. 약 700m. 장박에서 역사책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 잠시요. 직진이요. 서울 동대장 방면으로 직진합니다. 조선은 좀 500년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드라마 말고. 그게 사실 그 드라마랑 같은 내용이죠. 조선왕조 500년 책 몰라요. 그게 조선왕조 500년을 한 번이나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나오면 조선왕조 실록은 그거 번역한 거야. 조선왕조 실록이 이게 그 한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재미없고 어렵지. 저는 그 드라마를 비교해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지. 드라마의 사실을 추적하는 거는 이제 도움이 되는 거지. 그 이산 드라마 할 때 저는 이게 저는 이제 그 이병 감독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어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이야기를 풀어갈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비교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기억에도 오래 남아요. 그 내가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여행 채널을 잘 보자. 내가 여행 채널을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행 프로그램 중에 보면 뭐 문명을 뭐 어쩌고 이러면서 그 기자 출신 작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행 문명 탐험가 이러면서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야.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 그 저기 문명 탐험가 이러면서 나온다니까. 조선일보 문명을 탐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이 그 유럽 문명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민중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야. 권력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 그래서 이 무슨 저기 콜로세움이나 이런 걸 보면 콜로세움의 문제점, 이게 중우정치였고 이걸로 이 국민들을 바보 만들었던 걸 비판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건축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해 이거 앉아있다니까. 사실 또 거기에 숨은 이야기도 어마어마한 노동천지가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에 네. 그런 대형 건축물이 없는 이유는 반대죠. 뭐 전직 기자 출신 이렇게 나오더라? 자기도 쪽팔렸나 보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라고 안 쓴 거. 전직 기자 출신. 조선일보 기자인 걸 숨기는 거야. 오늘 광주 많이 오셨어요. 예.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 공명이 얼마나 기록. 그니까 장점. 그래서 방송이 막 끊길래? 방송이 안 되려고 그런다. 방송 다시 리방할게. 이게 지금 방송을 일단 박 PD 음악 가만있어 봐. 공격이 들어왔나봐. 됐다. 괜찮다. 괜찮다. 평상시 방송하는 톤이에요. 네. 자, 여러분. 죄송해요. 자, 지금 이제 방송 괜찮죠? 이게 HQ로 해놨더니 이게 공격이 더 쉬운가 봐. 하이 퀄리티로 했더니. 네. 방송 나오죠? 일단 어디, 이거는. 여기는 끼네요. 휴게소가. 여기는 저기, 뭐지? 화물차 중심. 네. 그래서, 여기 앞에 세우고, 위치를 조정합시다. 여기 그냥 일자로 세워도 돼. 예. 조선일보 얘기해서 뚝뚝 끊겼구나. 어디로요? 아. 어디로요?
그 자기네 집 근처 어디야? 어디까지 가면 돼? 망원역이 제일 가까워. 망원역. 그 중간 아니 망원역으로 가요. 망원역 갔다가 우리 집까지 내가 운전할게. 예. 그냥 명칭으로 안 돼? 돼요. 예, 망원역. 정순왕후가 누구였냐고요? 정조 할머니. 정순왕후가 누구냐 하면 영조가 이제 되게 오래 정치했죠. 영조가 몇 년이었지? 50몇 년인가 하여튼 되게 오래 50년 이상을 왕을 해. 그러면서 중전을 2명인가 3명을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 살았어. 근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영조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기어이 서인들이 그때 이제 노론들이 중전을 드려야 된다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새로 드린 게 정순왕후야. 그래가지고 이제 노론에서 일부러 그 정조를 이제 그 방어하기 위해서 세운 정치 세력이 그게 정순왕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순왕후가 아들이 나왔으면 이 정조를 쫓아냈을 텐데 영조가 내가 볼 때 그래서 끝까지 아들을 안 낳아준 거야. 다음 정순왕후한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늙어서도 낳을 수 있죠. 왕이 좋은 거 먹으면. 근데 이 영조가 정조를 위해서 그 마지막까지 이 정순왕후에게 씨를 안 준 거라고. 씨를 안 주고 그러면 왜 영조는 아들을 잡았냐? 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도 사도세자가 천재였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했나? 그저께 얘기했나? 그러니까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인조가 병자호를 해서 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조의 두 아들을 청나라에 인질로 보냈는데 인질로 간 아들 중에 첫째가 그 소현세자야. 근데 이 소현세자가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서학을 배웠어요. 서양학문을 배운 거야.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서양학문을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서양의 과학 문물들. 그래서 이제 이 소현세자한테 이제 청나라로 찾아오는 이 후학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양반들이 청나라 여행을 와가지고 그 당시에 또 청나라 여행이 유행을 했단 말이야. 청나라 여행을 와서 문안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서양 문물을 들려보내. 그래서 우리나라에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소현세자가 우리나라의 서양 과학 문명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소개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현세자가 독살당하잖아. 소위 보수 세력에 의해서 제거당하고 복림대군이 효종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림대군의 아들 현종까지. 그래서 효종과 현종은 굉장히 왕권이 약했어. 왕권이 약하고 막 그 소위 노론이 일당 독재로 가는 과정이야. 일당 독재로 가는 과정이 그 소위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이 예속 논쟁을 하면서 노론이 완전히 일당 독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효종, 현종 때 일어나는 일이야. 현종 때. 그래서 광인, 효, 현 다음이 숙종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숙종 때 이 인현왕후파 그다음에 장희빈파가 계속 권력 투쟁을 하고, 그때 숙종하고 영조하고 정조가 3대가 탕평책이라는 걸 써. 그래서 효정, 현정 때 너무나 노론이 거대해지니까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남인을 이제 띄워주는 거지. 그래서 숙종이 장희빈을 선택한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남인하고 이 서인이 너무 전쟁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장희빈이 죽잖아요. 장희빈이 죽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이 무술이 최씨를 들이는 거야. 서인이 너무나 일당 독재하니까. 근데 무술이 최씨는 숙종이 죽자마자 저기로 가서 절로 들어가서 절로 가버리면서 정치 권력을 차지하지 않았던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영조잖아. 영조가 왕이 될 때 원래 이제 숙종에게 장희빈의 아들이 있었어.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이라고 있었는데 얘가 되게 허약했어요.
몸이 약했어. 그거 이제 장희빈이 죽기 전에 아들의 거시기를 작사를 내고 그래서 죽었다라는데, 하여튼 이 경종이 엄마가 사형당했잖아. 사약을 먹고 죽었다고. 그래서 경종에 대한 이 서인들이 두려움이 있었어. 서인들이 두려움이 있어서 경종이 되자마자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죽어. 근데 그때 경종이 살아있을 때 서인들이 노론이 왕세제를 드려라. 왕세제. 아들을 못 낳았는데 아들을 드려라. 그러니까 동생을, 영조가 동생인데 영조가 이제 무술이 최씨의 아들이거든. 그럼 무술이가 뭐냐? 무술이가 그 궁녀의 하인이에요. 궁녀에 빨래해주던 그걸 무술이라고 그러는 거야. 궁녀는 임금의 하녀들이잖아. 근데 이 궁녀들은 계급이 있었어요. 계급이 있는 여성 관료였던 거야. 그래서 궁녀들의 몸종이 있는데 그게 무술이었어. 그리고 이 원래 궁녀는 처녀들, 아주 아기 때 그 10살 막 이럴 때 궁녀를 뽑아요. 그래서 아예 남자를 모를 때 데리고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평민 이상 주로 이제 이 뭐 서출이라든가 반가에서 교육받은 애들도 궁녀가 됐고, 그래서 궁녀가 여성 관료였어. 그래서 처녀여야 한다. 그리고 그 평민 이상의 신분을 가져야 돼. 근데 무술이는 그런 게 없는 거야. 천민 출신도 되고 과부도 되고, 천민이나 과부도 무술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조의 엄마가 아주 궁에서 가장 천한 직분이었던 거야. 가장 천한 그 궁녀의 몸종의 몸을 빌어서 그러니까 숙종이 영조를 낳는 거야. 그게 이제 하여튼 숙종이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좌우지간 그래서 이 영조가 태어났는데, 사실 영조는 엄마의 신분이 천출이었기 때문에 절대 권력자가 될 수 없었어. 그런데 이 노론이 장희빈의 아들이 왕이면 언제든 엄마에 대해서 복수할까봐, 연산군처럼. 그래서 경종을 죽이는 거예요. 병들어 죽이겠다고 봐. 근데 하여튼 경종이 병들어 죽어. 근데 살아있을 때 왕세제를 책봉하라 그러면서, 그래서 영조를 키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조를 왕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너는 천출이야. 그런데 우리가 널 왕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명령에 따라야 돼. 그러면서 노론이 이 영조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희빈의 아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영조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된 다음부터 계속 이 새끼들 갈구는 거야. 천출. 계속 천출. 서출도 아니야. 서출은 이제 후궁의 자식을 서출이라고 불렀는데 천출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이 영조가 굉장히 이제 그 왕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핸디캡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은 제대로 된 양반 가문에서 들어왔잖아. 그래서 그 제대로 뽑은 부인이 낳은 게 사도세자야. 근데 이제 영조가 원래 세자가 하나 나왔다가 세자가 병들어 또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자가 사도세자야. 그런데 이 사도세자가 너무 똘똘했던 거야.結構이 어린아이가 그 오마이뉴스에 보면 나와요. 굉장히 천재였다는 얘기가. 근데 이 아들이 10살 때 노론의 일당 독재가 조선을 망칠 거라고, 10살짜리 천재가 이제 자기 왕이 되는 수업을 하는데, 왕이 되는 수업을 하면서 얘가 깨달은가가, 한 당이 분당 정치란 여러 당이 돌아가면서 정치를 해야지 한 당이 혼자 독재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세자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찍힌 거야. 노론한테 찍혀가지고 결국은 이 왕하고 계속 이간질을 시켜. 근데 사도세자가 12년 동안 섭정을 해. 대리청정. 그러니까 임금이 늙었으니까, 나는 이미 늙었다. 그래서 젊은 아들을 시켜서 정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영조 때 개혁 정치가 전부 사도세자 정치야. 영조 때 나왔던 조세제도 개편이라든가 이런 서민의 삶을 바꾸는 제도들이 전부 사도세자의 정치야. 그러니까 그 정치가 민생, 그 다음에 왕도 정치,
원론 원칙대로. 그러니까 노론이 죽여버린 거지. 아버지하고 이간질을 시켜서 그래서 모함을 해서 그때 사도세자의 부인이 해경궁 홍씨야. 이 여자가 소위 노론의 딸. 그래서 노론의 형제들이 노론의 자기 아버지가 사도세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론 세력이 자기 남편을 죽이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그 자기 남편을 죽이는 거는 막지 않았어. 대신에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조가 왕이 되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남편을 죽이는 거를 침묵하는 거야. 해경궁 홍씨가. 그래서 정조가 왕이 돼요. 정조를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그렇게 죽였으니까 사도세자도 쟤네들이 왕으로 안 삼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을 포기하고 아들을 살린 거지. 그게 정조지. 예. 약 예. 2km 정박에서 직진입니다. 그래서 이 정조는 그런 배경으로 왕이 돼서 그 아버지가 했던 정치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박 PD님, 우리 두 사람 방에 누가 또 들어왔어. 얼리라니까.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 정조가 그렇게 왕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못다 것을 아버지가 못다 이룬 것을 실행하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정조의 정치가 그래서 근데 노론은 계속 그러는 거지. 보복의 정치다. 근데 정조는 그 소위 옛날에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도 소현세자로부터 서구 근대 문물을 배운 거야.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뿌려놓은 서구 근대 문물에 대한 학습이 돼 있었고 누구도 정조도 서구 근대 문물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조가 그래서 꿈꾸었던 게 누구냐? 애국 계몽 군주. 그러니까 절대 왕정. 그걸 꿈꾼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한양을 수원으로 옮기겠다. 한양을 수원으로 옮겨서 수도를 옮기겠다. 그런 거야. 그래서 누가? 한양 귀족들이 죽이는 거야. 한양 귀족들이 그래서 정조를 독살하는 거예요. 예. 예, 잘하셨어요. 네, 샐러리맨 강태 잘하셨어요. 박PD님, 샐러리맨 쟤는 블랙 걸어주세요. 블랙 걸어주세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역사인데 얼마나 위대한 역사야. 세종, 성종. 나는 태종과 세조도 그렇게 나쁜 왕은 아니라고 봐. 부국강병. 그러니까 태종과 세조는 부국강병을 추구했던 왕들이에요. 조선 정기에. 그래서 조선이 굉장히 이렇게 체계화되는데 그러니까 강국이 되는데 영향을 미쳤어. 그런데 누구야? 세종하고 성종은 그런 부국강병책이 아니라 부국강병책이 아니라 왕도 정치, 원칙적인 정치. 동서울 쪽으로 갈게요. 네. 오케이. 약 500m 정박에서 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직진입니다. 아니 동서울로 가면 안 된다. 여기 저기 상봉 가야 돼. 마산 가야 되잖아. 저기 마포 이걸로 가면 중부인데 경부 타고 잠시 가서 후 내려주는 거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직진입니다. 그러니 이 세조, 성종 얼마나 훌륭한 왕들이야. 세종가는 뭐야? 태종, 세종 그리고 성종, 그러니까 세조, 성종 다 훌륭한 왕들이야. 그리고 조선 후기의 영조, 사도세자, 그러니까 숙종 때도 탕평책을 썼어요. 숙종 때 기획이 된 탕평책이 이게 영조 정도 때 실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숙종은 그 당시에 탕평책을 왕이 주도하는 탕평책을 썼기 때문에 부작용을 낳은 거지. 그래서 이제 영조는 고르게 등용하겠다. 인재 등용의 길을 열겠다. 정조도 마찬가지고.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방식으로 탕평을 추진했던 우리의 훌륭한 왕들이에요.
조선의 훌륭한 왕들이야. 그래서 그런 조선의 훌륭한 왕들을 전부 중정과 후궁의 치마폭에서 정신 못 차리는 또라이들로 약 부린 거야. 1km 전방에서 전용 차로에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약 1km 예,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100km 구간입니다. 근데 연산군은 문제가 있어요. 연산군은 어떤 존재였냐면 성종의 아들이잖아. 약 500m 전방에서 예성 연주 과속에 연산군이 주의하십시오. 성종의 아들인데 성종이 왕이 될 때 그 약 300m 성종의 엄마가 중요한 인물이야. 세조의 며느리인데 이 여자가 이제 자기 아들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무서운 권력자였던 거야, 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성종을 왕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정치적으로 그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며느리를 죽여. 며느리가 성종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 그러면서 그간은 이제 왕비였죠, 왕비였던 그 중전을 내쫓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폐비 윤씨가 되는 거야. 폐비 윤씨를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중전을 들이고 그 자기의 권력 기반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 세자빈인가 그랬어요. 원래 이 성종의 엄마가 세자빈이었는데 이 세자 시절에 죽어버려, 남편이. 그래서 자식을 데리고 사가로 쫓겨나서 그래서 성종을 왕으로 키우는 거야. 이를 악물고. 그래서 돌아온 대빈이 얼마나 이 여자가 무서운 여자야.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며느리를 죽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새로운 중전을 들이고 그래서 권력 기반을 만들고. 근데 이제 이게 성종의 아들이었던 연산군. 성종이 다른 아들이 없어가지고 다른 아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 연산군이 이제 첫 번째 아들이고 세자였고 성종은 연산군을 그러니까 세자로 변경을 안 해준 거야. 아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왕이 됐는데 이 연산군은 자기 엄마에 대한 복수, 그게 컸던 거지. 근데 이제 그래서 조선에 원래 그 성종에서 연산군까지가 조선의 막강한 왕권이었다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조선이 왕권이 강했던 게 연산군으로 끝이야. 그 뒤에는 계속 신권에 밀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연산군의 의미, 그러면 조선의 마지막 그 절대 군주였다. 그리고 이제 연산군 이후에는 왕권이 신권을 능가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 거지. 근데 연산군은 확실히 얘는 예술가였대. 연산군이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사도세자랑 연산군의 공통점인데 예술가적 기질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말초적인 그 감각에 연연하고 그리고 이렇게 약에 취해 있고 그러면서 이 사고를 친 거지. 사고를 치다가 이제 연산군이 이제 쫓겨나는 거죠. 왕으로부터 쫓겨나면서 연산군이 되고. 광해군은 진짜 불쌍한 거지. 광해군은 광해군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봐. 하지만 이게 폐위가 돼서 조선의 왕 중에서 둘이 폐위가 돼. 연산군하고 광해군.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왕의 이름 중에 종자가 뭐냐면 그 장자. 원래 종자는 장자가 라는 임금의 큰아들이 세자가 돼서 왕이 되면 종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후궁이 나왔거나 차남이 왕이 되면 조자를 붙이는 걸로 그렇게 원래 계획을 세웠다는데 나중에 가면 그것도 기준이 왔다 갔다 해. 근데 이제 군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왕의 지위를 박탈당한, 폐위당한 사람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 광해군은 폐위당했기 때문에 그 부르는 명칭이 맞아. 그걸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그럴 수는 없어. 원칙이야. 폐위돼서 군이야. 그리고 이제 폐위되면 왕자일 때 이름으로 돌아가는 거야. 왕자일 때.
왕자일 때 이름으로 돌아가서 왕권을 뺏기는 거죠. 사도세자는 왕이 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사도세자예요. 그러니까 왕이 됐다가 왕권을 뺏기면 군으로 가고, 사도세자는 세자 신분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도세자예요. 사도세자. 예. 생방송이에요. 선조, 인조는 정말 노답이죠. 조선에 부끄러운 왕들도 많아요. 선조는 정말 죽었어야 됐어. 선조 때문에 광해군의 정치가 망하는 거야. 그 무능한. 그리고 수면세자도 그래도 선조 때 뭔가 하여튼 정치적으로 잘한 것도 있긴 있더라고. 정치적으로 뭐가 정책적으로는 선조 때 뭐가 발표된 거 괜찮은 것도 있긴 있었어. 근데 워낙 전쟁을 오래 치르느라고 등신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조 때 임진왜란, 정유재란, 인조 때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렇게 이제 그 양대 전란을 겪게 되는 거죠. 광해군도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